여러분,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몸이 가벼웠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수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릴 때, 그리고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을 때면 마음이 살짝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위한 건강 비결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비결들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앉으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활동의 감소는 근육량의 저하와 관절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운동은 꼭 고강도나 힘든 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산행, 공원 걷기 등이 모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되며 관절과 근육이 더 유연해집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관절에 부담이 적고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요가나 스트레칭은 나이가 들면서 경직되기 쉬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요가의 경우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운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는 운동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사실 무게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밴드를 사용한 가벼운 저항, 운동 등 가벼운 동작들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낙상을 예방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에너지와 영양소의 원천이며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여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충분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소실되고 체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계란, 콩류, 두부,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방이 적고 소화에 좋은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중에서도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을 돕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두부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녹색 채소와 노란색 채소, 베리류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등은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당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건강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쉽게 오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커피나 술,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요. 오이, 수박, 토마토, 샐러리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수분이 풍부해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자주 깨는 증상은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티는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음료로 추천드리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도 긴장을 풀고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가족과의 만남이 적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감, 심리적 불안정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을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며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으니 SNS를 활용해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해보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수공예품을 만드는 것, 또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요리를 해보는 것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일상의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또한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뇌 건강을 위한 활동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요. 이를 위해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외국어,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해보세요. 특히 글쓰기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인생의 후반기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번째로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검진을 잊지 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와 시력, 청력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큰 치유의 힘을 주는데요. 숲이나 바닷가, 산책로에서 걷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숲치유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가끔은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무의 향기를 느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건강 비결을 하나씩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비결들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비결 어떠셨나요? 각각의 비결은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습관들을 통해 우리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수면의 질, 긍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취미 생활, 뇌 건강을 위한 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자연과의 교감까지 이 10가지 비결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